안녕하세요.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 자문단 자동차 분과장 조준상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금속 3D 프린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생산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가공 기술이 아니라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부품을 더 가볍고 정밀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금형, 항공, 의료 분야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얘기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금속 3D 프린팅 분야를 이끌고 계신 한국기계연구원의 하태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께서 대표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하태호 박사님은 우리나라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분이십니다. 오랜 기간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해오셨으며 실제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 3D 프린팅 장비 연구실의 하태호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기존 제조 공정의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성능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웨비나가 자동차 분과 세션인 만큼 여러 산업 적용 분야 사례 중에서도 자동차 분과에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3D 프린팅 장비 연구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3D 프린팅 핵심 장비 기술과 공정 기술, 그리고 3D 프린팅에 특화된 최적화 설계, 나아가 적층 기반 융복합 제조 기술까지 폭넓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상용 장비를 활용해 공정을 연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출연 연구소 중에서는 유일하게 3D 프린팅 장비와 그 핵심 모듈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이나 적용 대상을 고려하여 장비 차원에서 특화된 기술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연구실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기술의 정의와 그 장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수행한 성능과 생산성 향상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언제 또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 적용 포인트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즉 적층 제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표준 ISO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적층 제조는 3차원 모델 데이터로부터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이며 일반적으로는 층을 겹겹이 쌓아 올려 제작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000년경의 빗살무늬 토기 역시 층을 쌓아 만든 형태이지만 이것을 적층 제조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3차원 데이터로부터 제조한다는 핵심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3D 프린팅은 기존 가공 방식처럼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 최종 부품을 얻는 절삭과는 달리 필요한 부분만 한 층씩 쌓아 올려 완성하는 플러스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를 적층 제조, 영어로는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장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금형 제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시제품을 제작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다품종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만 적층하기 때문에 재료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고를 확보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바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줄고 물류 효율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분쟁 지역에 파견된 미군이 이동식 3D 프린팅 시설을 운영해 본토에서 데이터를 전송받아 현장에서 필요한 부품을 즉시 제작해 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종된 부품을 재생산에 활용될 수 있고
최적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성능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산업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2025년 발표된 월러스 리포트에서 각 산업별 3D 프린팅 수익 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료, 자동차, 에너지, 전자부품,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위부터 3위까지는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은데 그중 3위를 차지한 자동차 분야의 수익은 전체의 10.3%, 금액으로는 약 4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즉, 자동차 산업은 의료, 우주 분야와 함께 3D 프린팅의 3대 핵심 시장으로 자리 잡을 만큼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IS 표준에 따라 크게 7가지로 분류되며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광경화성 수지의 빛을 조사해 측정하는 방식, 금속 분말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측정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해보셨을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 쌓아 올리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적용할 수 있는 소재 역시 폭넓어 금속과 플라스틱은 물론이고 세라믹, 세포, 심지어 음식까지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들 여러 방식 중에서도 특히 금속 3D 프린팅의 대표 기술인 DED 방식과 PBF 방식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D 공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ED는 Directed Energy Deposition의 약자로 레이저나 전자빔, 플라즈마와 같은 고출력 에너지원으로 금속 분말이나 와이를 녹여 한 층씩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DED 헤드 중심에 고출력 레이저가 조사되고 적층 대상물 표면에 용융풀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직경 약 1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금속 분말이 공급되어 용융풀과 함께 녹아들면서 한 층 한 층 쌓아 최종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DED 방식은 특히 기존 부품 위에 적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대형 부품의 수리와 보수, 그리고 표면 성능 개선과 같은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DED 방식의 3D 프린팅 과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DED 헤드 중심에서 고출력 레이저가 조사되어 대상면 표면에 용융풀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헤드에 동시에 금속 분말이 공급되고 헤드가 이송되면서 용융풀이 함께 녹아들어가 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 형상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DED 3D 프린팅 공정입니다. DED 공정의 첫 번째 적용 사례는 BMW의 자동차 엔진 밸브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3D 프린팅 프레스 금형입니다. 랭킹 다이와 펀치 금형을 이용해 원형 금속 부품을 따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품이 실제로 펀칭되어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인선부입니다. 저희는 이 인선부에만 고경도 소재인 고속도 강을 적층한 금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즉, 필요한 부분에만 고성능 소재를 적층함으로써 전체 소재비와 가공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산 테스트 결과 다이는 기존의 STD11 열처리 공정 대비 약 3.5배, 펀치는 기존 1만 5천 회에서 무려 12만 5천 회까지 사용 가능해 약 8배의 수명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금형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비가동 손실의 감소, 인력 투입의 효율, 나아가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에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아 K7 ECU 브라켓용 프레스 금형 제작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가공 방법으로 준비한 베이스 시편을 절단을 담당하는 인선부에만 고경도 소재를 적층하였습니다. 그 후 연삭과 와이어 커팅을 통해 최종 금형을 완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D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높은 기술입니다. 따라서 기존 공정과 융합하여 꼭 필요한 부위에 최소한으로 적층하면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생산 도중 K7 차량이 단종되면서 최종 수명 데이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 과정에서 기존 금형보다 수명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는 고경도 소재를 적층하여 금형의 수명을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손상된 부품을 보수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육군종합정비장과 협업하여 진행한 것으로 전차에 사용되는 동력 전달 부품에 적용하였습니다. 열악한 구동 환경에서 사용되다 보니 부품은 이와 같이 결함이 발생하였는데 원래대로라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손상 부위를 먼저 기계강으로 제공한 뒤 DD 공정을 통해 적층 보수를 진행함으로써 부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손상된 부위를 먼저 제거하고 이 부위에 DD 공정을 활용해 고기능성 금속 소재를 적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D 프린팅 공정, 후가공 공정을 거쳐 원래의 치수와 기능을 복원하였습니다. 형상 정도, 동심도, 경도, 조도 등 모든 측정 항목을 충족하였으며 조립 테스트는 물론 운영을 위한 다이너모 테스트와 실제 주행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품은 2018년 말부터 실전 배치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국방용 동력 전달계 기어 부품의 보수 사례입니다. 이 부품은 마모로 인해 오일 리크가 발생해 원래라면 폐기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는 DED 공정을 적용해 보수를 진행했고 현재 실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존 소재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이종 소재, 즉 고속도강을 적층함으로써 기존 부품보다 훨씬 높은 내마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복구 수준을 넘어선 성능 강화 보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D 프린팅을 활용하면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성능을 뛰어넘는 성능 강화 보수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DD 공정을 활용해 또 다른 주요 표면 성능 중 하나인 내부식성 성능을 강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품은 해수에 직접 노출되는 환경에서 고속으로 구동되는 부품입니다. 원래는 크롬 도금을 통해 부식을 방지했지만 가혹한 동적 조건에서 도금이 방리되면서 결국 부식이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동일하게 손상 부위를 먼저 제거한 뒤 목적에 맞게 내부식 성능이 뛰어난 SUS 316L 소재를 적층하여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보수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크롬 도금 샘플과 3D 프린팅 보수 샘플을 동일한 조건에서 장기간 비교 시험하였습니다. 약 3년 동안 해수 환경에 그대로 노출시켜 테스트한 결과 기존 크롬 도금 샘플은 시간이 지나며 무식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3D 프린팅으로 보수한 샘플은 3년이 지나도 무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내부식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즉 3D 프린팅을 통한 보수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혹독한 해수 환경에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PBF 공정을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BF, 즉 파우더 베드 퓨전 공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정은 금속 분말을 한 층씩 얇게 도포한 뒤 레이저나 전자빔을 이용해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용역시켜 형상을 만들고 이 과정을 반복해 최종적으로 3차원적 형상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PBF 방식은 치수 정밀도가 높고 표면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정교한 형상을 제작하는 데 특히 적합한 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PBF 방식 3D 프린팅 과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속 분말을 도포하고 먼저 한 층의 분말 위에 원하는 형상을 형성한 뒤 다시 그 위에 금속 분말을 도포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 최종적으로 3차원적 형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PBF 공정을 통해서는 기존 가공 방식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내부가 일부 비어있는 중공 구조나 정교한 격자 구조와 같은 복잡한 형상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지는 PBF 공정을 활용해 플라스틱 컵을 제작하기 위한 사출성형 금형 사례입니다. 기존 금형은 단순 베풀 구조의 냉각 라인을 가지고 있어 냉각 속도가 느리고 불균하게 냉각되다 보니 온도 편차가 발생했고, 그 결과 제품의 변형 문제가 자주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3D 프린팅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TPMS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TPMS 구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기계 가공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3차원적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격차 구조입니다. 넓은 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냉각 효율이 뛰어나고 유체 흐름과 열 교환에도 매우 유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결과 냉각 시간은 40% 단축되었고, 전체 사이클 타임은 31.5초에서 21.5초로 약 31%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냉각 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변형은 오히려 줄여드는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케이스 사출 금형에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TPMS 냉각 구조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사이클 타임이 기존 36.5초에서 22.5초로 줄어들어 약 38.3% 단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시간이 줄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이클 타임이 단축되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 시 필요한 사출 성형 장비의 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시간 절감, 생산성 향상, 장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간 남조 금형에 사용되는 이형제 분사 매니폴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 디젤 엔진용 피스톤은 열간 단조 공정을 통해 제작되는데, 공정 중 제품을 금형에서 원활하게 분리하고 금형 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형제 분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매니폴드는 한 개의 인렛에 여러 개의 아울렛이 연결되는 구조로 아울렛마다 분사량 편차가 심해 품질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저희는 이 매니폴드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면서 내부의 격자 구조를 적용해 경량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드조인트 기법을 활용해 유로 형상을 최적화하였는데, 이 최적화된 유로는 기존의 단순한 건드릴 가공 방식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3D 프린팅만으로 가능한 형상입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유량 분산은 69% 줄이고 총 유량은 27% 증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양산 결과 균일한 분사를 통해 금형 수명이 향상되고 제품 불량률이 감소하였으며, 과도한 이형제 분사로 인한 환경 문제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한 사례들 이외에도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3D 프린팅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예로는 설계 검증용 프로토타이핑, 지그 앤 픽스처 제작, 그리고 로봇 그리퍼 제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사는 전기차 개발 과정에서 충전 포트나 사이드미러 같은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해 불과 몇 시간 만에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최적 형상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GM의 경우 볼트 전기차 부품 제작을 위해 지그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하여 지그 제작 리드 타임을 75% 단축했으며, 동시에 스틸 대비 약 75% 수준의 경량화를 달성하였습니다. BMW는 자동차 기업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3D 프린팅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로, i4 모델의 플로우 어셈블리에 활용되는 로봇 그리퍼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하여 30%의 경량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을 활용한 부품 일체화 기술 사례입니다. 포르쉐는 전기차 구동 시스템 하우징과 냉각 채널을 3D 프린팅으로 일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냉각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니컴과 격자 구조를 이용해 기존 하우징 대비 약 40%의 경량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최적화를 통해 응력이 집중되는 영역의 강성을 기존보다 2배 향상시켜 구조적 신뢰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품 일체화를 통해 조립 공정에서 약 40개의 작업을 줄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생산 시간을 20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능과 생산성 향상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DD 공정을 통해 기능성 이정 소재를 활용한 3D 프린팅으로 내마우성, 경도, 내부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기존 가공 방법으로 불가능했던 복잡한 내부 구조 형성을 통해서 냉각 성능과 유동 성능을 개선했고 위상 최적화를 통해 경량화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3D 프린팅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는 바로 부품 일체화 효과입니다. 공공기 미드프레임 부품의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60명의 엔지니어가 50개 이상의 장비를 사용해 300개의 부품을 제작하고 이를 조립해야만 최종 부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D 프린팅 장비 단 한 대만으로 복잡한 공정과 물류 과정 없이 곧바로 일체화된 최종 부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제작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까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성과는 기존 가공 방식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3D 프린팅만으로 실현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팅 기술은 언제, 어디에 적용한 것이 효과적일까?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아닙니다. 원하는 건 다 만들어줄 것 같은 만능 기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제작 방식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비용이 더 높고 속도도 느린 기술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적합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제작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때는 적합한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어떤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의 점입니다. 적절한 대상만 찾아낸다면 3D 프린팅은 비용이 높고 느린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기술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고려해야 될 점은 기존 방식으로 만든 부품을 단순히 똑같은 형태로 3D 프린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D 프린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화 설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기계 가공 방식으로 제작된 부품도 위상 최적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필요한 부분의 강성 그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기술 적용 포인트를 경제적, 시간적 관점에서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X축은 생산량, Y축은 생산 단가를 나타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사출성형과 같은 기존 가공 방법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3D 프린팅은 생산량이 늘어나도 단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지점에서 두 선이 교차하게 됩니다.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영역에서는 3D 프린팅이 유리하고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기존 가공법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또한 비용이며 제작 비용이 비싸더라도 성능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 혹은 성능 향상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서는 최초 제작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결국 3D 프린팅만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3D 프린팅 기술의 도입 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타겟 지향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타겟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 연구조직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은 자율제조, 탄소중립, AI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장비 연구실을 위해 초정밀 장비 연구실, 첨단 로봇 연구센터, 친환경 모빌리티 연구실, 자동차 부품 실용화 연구실 등 다양한 연구부서가 자동차 산업과 연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 화성시 소재 자동차 분과 기업과도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힘 기업 지원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에로 기술 지원, 시험 검사, 공동 활용 장비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다소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녹아있는 과학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3D 프린팅입니다. 우리는 평소 컴퓨터에 담긴 문서나 그림을 잉크를 사용해 종이에 프린트합니다. 2차원적으로 인쇄하는 2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은 디지털 3D 모델로부터 3차원 입체 형상을 제작하는 기술로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들 재료를 한 층 한 층 쌓는 형태로 이루어져 적층 제조라고도 합니다. 3D 프린팅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1940년대부터 제시되어 왔으며 이후 1988년 미국 3D 시스템즈사에서 세계 최초로 광조형 방식의 3D 프린팅 장비를 출시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 자동차, 의료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 및 재료가 개발되면서 적용 분야 또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제조 공정이 깎아내는 공정이었다면 3D 프린팅을 이용한 공정은 쌓는 공정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적층 방법에 따라 크게 7가지 방식이 있고 방식에 따라 금속, 플라스틱, 바이오 세포, 음식 등 다양한 소재의 적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산업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금속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첨단생산장비연구부 3D 프린팅 장비연구실에서는 PBF와 DED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PBF 방식은 금속 분말 소재를 한 층 쌓고 원하는 부분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층층이 반복하여 3차원적인 물체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가공으로는 불가능한 형상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어 성능 향상, 무게 감소, 부품 개수 감소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DED 방식은 레이저를 금속 표면에 조사하여 녹은 부분에 금속 분말을 동시에 공급하면서 적층 헤드를 이동시켜 원하는 부분에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층 시간이 빠르고 대형 부품에 적용 가능하여 손상된 부품의 보수, 원소재보다 더 우수한 재료를 적층하여 표면 성능 강화 등에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어떤 곳에 필요할까요? 먼저 기존의 가공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를 가지는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의 항공 우주 부품, 마모, 부식에 강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방 부품, 인공치아, 뼈와 같은 개인에 특화된 인체 삽입용 의료 부품, 자전거, 아이스하키 썰매 등과 같은 생활 부품 등 그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3D 프린팅 장비연구실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3D 프린팅 핵심 모듈 및 장비를 직접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산업 국방 부품은 물론 차세대 모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성체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고성능 모터와 경량화 구조를 가진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이용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